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시대 최고의 내생남 단독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강의하거나 이제 뭐 멘토링하는 이런 다른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가끔씩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저희 사촌 누나가 저한테 배우는 걸 알고 그 사람 이제 뭐 돈 얼마 버냐, 그리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제 뭐 본인들이 딱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결혼할 나이가 됐나 봐, 여자들이. 예. 여자들 알다시피 30대 이제 중후반 가면은 이제 급격히 어떤 뭐랄까 그 생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리함이 시작이 됩니다. 뭐 이건 제가 뭐 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뭐랄까 이제 출산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해지고 어떤 이러한 위험성이 올라가요. 이거는 뭐 어떤 염색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이거는 내가 여혐을 뭐 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또 몰려와가지고 아닌데요. 예? 뭐 40몇 살 때 아이 출산했는데도 애가 멀쩡하던데요. 예, 이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여기 영상 찍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률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한 번씩 물어봅니다. 단독자님 뭐 수입 얼마나 되시는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나중에 뭐 지금은 뭐 사실상 보세요. 지금 영상 찍는 거 보면 돈 많을 것 같습니까? 예,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니네 만날 일은 없어요. 예, 제가 그냥 한마디 할게요. 왜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미 다 갖춰져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울 때 함께 하려고 해야지 그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고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분야, 어느 세계 막론하고 다 통용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좋은 상황에서 모든 게 잘 풀리는 상황에서 싸울 일 없어. 근데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 안 좋고 안 풀리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뭐 이혼이라던가 아니면 뭐 집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무슨 뭐 완성된 완제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을 항상 함께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무슨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뭐 유튜버가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되고 뭐 제가 뭐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인물, 네임드 속된 말로 그런 인물이 됐을 때 저를 찾아온다? 제가 만날 것 같습니까? 택도 없어요. 저는 항상 이 극환과 극환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달라붙는 애들 쳐내는 거 아주 전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학생들도 영상 보고 있을 텐데 가서 전하세요. 뭐 사촌 누나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는 여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그런 거 물어봤던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전달을 하세요. 예. 단독자 선생님은 그냥 완전히 저기 뭐 돗자리 깔고 바닥에 한기 올라오는 데에서 이불 못 덮고 자고 막 그런 상황이 닥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가서 얘기하시면 아주 그냥 기가 막혀 하면서 그냥 나가 떨어질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니, 집에 이제 길고양이 집 밖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집에서 키우면서 걔네를 이불 삼아 독수공방하며 나중에 이제 묘지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뭐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말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그런 게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뭐 경제력이 궁금한가 봐. 얼마나 뭐 돈이 모였는지 준비가 됐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엿먹으세요. 예, 제가 잘 나가면 여러분들 만날 생각 없습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제 옆에 계시면 그분을 만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그 유명한 스키너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행동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행동주의가 뭐냐면은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의식이라던가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부분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게 바로 행동주의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관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주의자들의 생각은 결국 어떤 심리학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과학처럼 맞아 떨어질 때 그것을 행동주의라고 부르고, 여기에 포함되는 분이 아까가 아니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파블로프, 그리고 오늘은 스키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행동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행동주의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딱 걸맞는 예가 있습니다. 자, 이 레버가 있다라고 칩시다. 레버 뭔지 아시죠?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레버를 클릭을 하면 이제 치즈가 나오는 거예요. 치즈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레버를 누르면 치즈가 이렇게 둥그란 원통이 있는데 여기서 치즈가 드랍이 된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G는 이제 이 레버를 누르는 횟수 있잖아요. 횟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왜? 치즈가 레버를 클릭하니까 하늘에서 드랍되니까 이 횟수를 증가해서 치즈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겠죠. 그죠? 자, 이게 조작적 조건 형성의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 레버를 누르면은 잠깐 쇼크가 만약에 일어난다고 칩시다. 이거와 반대로. 이제 레버를 클릭하면은 치즈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은 쇼크가 아니라 쇼크. 예, 이 일렉트릭 쇼크. 뭐 이 노래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상한 소리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렉트릭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치즈가 아니라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 G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레버를 클릭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조작적 조건 형상을 얘기할 때 마우스의 액트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 또한 의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만을 연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식이 아니라 행동만을. 그래가지고 쥐를 사용한 실험을 했던 거예요. 쥐를 사용한 실험을 해서 결국 동물에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보상이나 징벌을 하면은, 자, 이 보상이나 징벌을 하면은 자발적인 행동, 발룬 처리 액트라고 볼 수 있는데 자발적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봤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선행하는 자극이 있었어요. 파블로프의 개 기억나시죠? 선행하는 자극이 뭐였죠? 뭐 뼈다귀 같은 거를 개한테 물려줬다라고 했으니까 선행자극이 뭐 뼈다귀 아니면은 뭐 음식이었겠죠. 그죠? 기억나시죠?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조작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선행 자극이 뼈나 음식 같은 거였는데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행동이 나타났죠. 그죠? 침을 흘리는 식으로. 근데 이것은 이제 배를 울리니까 오히려 이제 음식을 줘버릇하니까는 배를 울렸을 때 음식이 없어도 침이 나왔었죠. 그죠? 여기에 벨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조건을 형성하는 그러한 어떤 매개체였던 거잖아요. 음식을 보면 당연히 이제 침을 흘리게 되는데 그 침을 흘리게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서 벨을 울리고 음식을 줬던 거죠. 그래서 벨이 울리니까 음식이 없는데도 바로 이 음식을 상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돼서 침이 자동으로 나왔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은 뭐다? 보상이나 처벌이다. 보상이나 징벌 같은 걸로 결국 얻는 자극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상과 처벌에 의한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를 청소를 했다라고 칩시다. 청소하셨어요. 그랬더니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칭찬 점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상점을 줬다라고 칩시다.
이거 뭐 오늘날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써먹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창 이제 학교 다닐 적 2000년대 초기에는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개 스티커 갖다 붙여오면은 뭐 무슨 뭐 혜택을 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뭐 저도 사실상 뭐 이제 틀딱이 다 돼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청소를 했더니 뭐 상점 같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 횟수가 이 쥐가 치즈 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횟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약화라는 것은 뭐다? 만약에 교실을 어지럽히는 애가 있어요. 교실을 어지럽히는 애가 있는데 그랬더니 야, 뭐 하는 거야? 청소하는 네 친구들 봐. 근데 네가 여기 어지럽히면은 심보가 너무 괘씸한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애한테 혼을 냈어. 이제 혼남. 벌을 준 거죠. 처벌. 그죠? 그랬더니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행동을 자발적으로 줄였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자발적으로 늘린 이유는 상점이라는 것,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반면 행동을 자발적으로 줄였던 건 혼남이라는 처벌을 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처벌을 하는 것을 약화라고 부르는 거고 보상을 한 것을 바로 강화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마치 이 조건 반사와 같았던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생리적 반응은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었죠. 고전적 이 조건 형성 기억해 보시면 그죠? 외부 요인이었죠. 벨소리였죠, 바로. 근데 사람의 자발적인 행동이나 어떤 성격 같은 것이 결국에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어떤 자발적인 어떤 행동을 유발시킬 때 이때 내적 요인보다 뭐가 중요하다? 외적 요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외적 요인은 뭐겠어요? 보상이라든가 처벌 같은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영상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음식 같은 거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실상 자발적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뭐 관념이라던가 의식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이 아니라 보상이라던가 차별을 통해서 여기에 보상은 뭐 음식일 수도 있고 상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처벌은 뭐 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징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적 요인에 의해 결국 행동이 유발된다. 구체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생리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뭐도 바로 자발적 행동마저도 생리적인 어떤 반응은 당연히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었을 때 침을 흘리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예.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를 맞췄을 때 음식을 주면 그걸 또 맞추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생리적인 반응은 당연히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맞는데 외적 요인에 의해서 자발적 행동마저도 결국 이러한 어떤 외적 요인이 어떤 매개체가 돼서 동기가 돼서 그거에 의해서 보상 처벌에 따라 변화가 유발되고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앞에 뭐 좀 여담으로 뭐 여러분들 뭐 재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뭐 재밌게 보시고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